자, 과학지문 상하 공부해 봅시다.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은 쉽게 일어나고 어떤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질문했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자, 이거를 대답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된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알아야 한다.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반응 물질이 만나야 한다. 반응 물질이 필요하고요. 만나야 한다. 그렇지만 만나기만 한다고 반응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알맞은 방향으로,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네요. 그리고 또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되네. 자, 보니까요, 반응 물질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 운동 에너지를 갖더라도 알맞은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되네. 운동 에너지와 방향,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자, 운동 에너지와 방향,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반응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 시킬 수 없다. 분자들이 만나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나왔네.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하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느리게 된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요,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결론 어떻게 된다? 반응이 느리게 된다. 자, 에너지가 크면 분자 수가 적겠죠, 당연히.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느리게 되고요. 반대로 작으면 분자들이 많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 아하.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절하거나 에너지를 조정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운동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 조절하는 거 운동 에너지, 또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이 중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물질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촉매라고 한다.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우리 이제 앞에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느리다고 했죠? 크면 느리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활성화를 낮추어 빠르게 하는 거를 정촉매, 반대로 높여 느리게 하는 거를 부촉매라고 빨리 읽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활성화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반응 경로에 따라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표시한 거다. 분자들이 갖게 되는 반응 경로,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 반응 경로, 분자들이 갖게 되는 에너지, 이쪽으로 가면 반응 경로가 많아지겠죠. 이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겠죠. 자, 요 실선은 뭐다? 촉매, 뭐하게 하는 거? 빠르게 하는 거. 요거는 빠르게 하는 거. 촉매. 그 다음에 점선은 비촉매 과정. 점선은 비촉매 과정. 이렇게 되네. 가로치긴 반응 경로는 질소와 수소가 충돌하여
전환되는 반응 경로는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무엇 플러스 뭐? 질 플러스 산. 맞아요. 질소 플러스 산소. 요거를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대요. 세로치긴 에너지는 반응에 참여한 분자들이 특정한 시점에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우리가 수식 나오잖아요. 가로축, 세로축.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나서 문제 푸세요. 제발. 반응물이 존재할 때 비교적 각각 존재할 때는 각각 할 때는 낮은 에너지 충돌하여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 이렇게 됐습니다. 각각 존재할 때는 어때요? 낮은 에너지 충돌해가지고 암모니아로 전환되기 전에 활성화 복합체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가 활성화의 크기다.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이다. 활성화 상태를 거쳐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C 위치라고 그랬네. 그럼 C 위치가 어딘지 봐야지. C 위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필수되졌네.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생성물, 여기가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된다. 어머. 이게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찾아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잖아 벌써. 여기와 요거는 뭐야? 반응물 찡찡찡찡. 생성물은 요놈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 이런 암모니아 합성을 연구하던 초기의 과학자들은 1000도씨에서 매우 높은 온도가 요거 입력을 제한했으나 실용성이 없대요. 온도하고요 기압에 대해서 제한을 했는데 실용성 없었네요. 유일한 대안은 그러면 온도, 기압은 필요 없네. 실용성이 없네. 대안은 뭐야? 촉매를 사용해야 된다. 대안은 뭐다? 요거 하지 말고 촉매를 사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건데 이를 실현한 것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이다.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은 촉매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예요. 이 공정에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 있던 거를 낮춰야 되겠지. 요거까지 낮췄어요. 어머, 그러면 얼마? 계산을 해봐야 돼. 45를 낮췄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큼 낮췄네. 어떤 촉매 사용해가지고 산화철 촉매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반응 속도가 요만큼 낮아지면은 에너지가 요만큼 낮아지면 속도가 반응 속도가 10의 13승배. 어머. 반응 온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반응 온도도 어디에서 1000도 이상이었던 거를 400도에서 500도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사용했더니요. 요거 낮아졌고요. 몇 도에서 몇 도 갔어? 50, 아니, 왜 도라고 써놨니,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45 칼로리 몰, K칼로리 몰 이래야 되는데, 그죠? 57에서 얼마? 12로 낮췄으니까 요래 됐고요. 속도는 요만큼 빨라지고요. 온도는 요만큼 낮출 수 있었어요. 옆에다가 정리했어. 정촉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낮출 수 있을까? 정촉매, 여기서는 산화철. 하버의 합성법을 사례로 살펴보자.
수소와 질소 분자가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요. 촉매에 흡착합니다.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요. 흡착하게 되면은 분해되고 수소와 질소는 촉매 표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전환되고요.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떨어져서요. 기체가 돼버린대요. 와. 그럼 이거 지금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흡착합니다. 촉매 표면에. 그러면은 뭐요? 걔네들이 분해돼서요. 전환되고요. 마지막에서는 떨어져 나가면서 기체 생성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소와 질소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 생성물이 됐다니까? 이 과정 중에서 질소 분자가 표면에 흡착,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어서 에너지가 질소 분자가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당연히 속도가 앞에 공부를 잘 해놨으면 느리다. 결국 이 반응 속도에 따라서 전체의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네. 아, 그러면은 어떤 반응 속도? 질소 분자가 여기 오늘 이게 좀 쓰기가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로 분자가 원자로 보세요. 이걸 뽑아내야 돼. 질소 분자가 흡착하여 뭐야?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고 속도가 느리다니까? 그럼 이 속도에 따라서 뭐하는 분자에서 원자로 반응되는 속도, 분리되는 반응 속도에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데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해서 특정 반응 단계, 질소의 분자에서 원자로 되는 반응 단계를 뭐?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그럼 이 단계를 이제 느리잖아. 그럼 빠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들과 다르게 진행된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자,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며 활성화 에너지는 현저히 낮다. 요거 빼도 돼. 그 반응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현저히 낮다. 자, 1번 새로운 반응 단계가 만들어진대요. 경로가.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현저히 낮아요.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현저히 낮게 된다. 그럼 여러 단계고요. 뭐야? 에너지는 현저히 낮게 되네. 이 반응 단계들 중에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도 포함되므로 요거 이거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되므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결국 촉매를 사용한 경쟁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주목해서 읽어야 될 거 봅시다. 에너지가 낮은 여러 반응 단계 요 1-지 요거 2-죠. 요거 함으로써 낮추는 거다. 아하 이해됐어요. 생물체 내에서도 촉매 역할을 생물체 내에서도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있대요. 이를 뭐라고 해요? 효소. 그러면은 효소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 효소는 어디에서 생물체 내에서 뭐 역할을 해줘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게 효소구나. 주로 뭐로 이루어졌대요?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 pH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온도하고요. 요거에 따라서 단계가 기능이 영향을 받는데요. 자, 35, 45도에서 활성이 가장 크고요. 오히려 넘어서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요.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일정 범위를 넘으면 여기가 문제죠. 일정 범위를 넘으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이 된대요. 변형을 일으켜서 기능이 떨어진다. 단백질 구조의 변형이란 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뭐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활성이 떨어지는 이유 뭐다?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효소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 이유는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효소가 특정 구조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단백질 구조가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pH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한편 딴소리 하는 거지.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기질, 특이성.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그죠? 기질, 특이성. 그거는 기질, 특이성은 뭐다? 한 가지 반응이나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거를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 하고요. 효소와 기질은 자물쇠 열쇠 관계처럼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한다. 누구하고 누구요? 기질하고 효소는요. 결합이 언제 된다?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입체 구조가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하죠. 뭐처럼 자물쇠하고 열쇠. 만약에 열쇠가 맞지 않으면 안 열리잖아. 이런 건다. 이런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 기질을 선택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줬네. 기질 특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다시 또 질문하는 거 아시죠? 문제 푸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했어요.